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직접적으로 도와준 사람들이 지금 세관, 네. 그다음에 검찰도 의심스러워요? 이 검찰이 네. 핵심적이라. 검찰이 핵심적이고. 네. 그러니까 저희의 의문은 그거잖아요. 네. 너무나 연루된 정황은 분명한데 왜 그랬냐는 거죠. 예. 예. 지금 그 인천지검 강력부, 중앙지검 강력부 그 마약 담당 검사들뿐만 아니라 수사관들도 다 개입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시켜서 한 사람들이에요. 실행위자가 아니고 실행위자는 심우정 인천지검장, 그다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총장, 송경호 중앙지검장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예. 도망간 사람들을 수배를 안 시켜요. 출국 금지를 안 시키고 그대로 내보내 주는데 그 이후로 5일 날 이 인천지검에서 강력부에서 세관 직원들이 세관 통로를 빼줬다는 것을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네. 체포를 안 하고 수사를 안 해요. 네.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그게 않고 문제인 있고요. 것 같아요. 예. 예, 백현웅 수사팀이 했던 세관 연루 의혹들은 네. 지금 종결 상태로 네. 지휘부의 압력에 의해서 네. 종결 상태로 보고가 됐다가 예. 지금 그 12.3 내란이 예. 비상계엄이 터지는 바람에 예, 아직도 보류 네. 상태이고 수사는 네.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네. 이번에 합수팀이 나와서 네.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시로 네. 대검 컨트롤타워에서 이렇게 지휘를 한다는데 이 사람들이 이 짓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은 단순한 부패 사건이 아닌데요.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에서 마약 카르텔을 정권이 직접 비호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백혜룡 경정의 내부 고발이 이 모든 의혹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검찰은 단순히 무능했던 게 아니라 직접 개입해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덮은 겁니다. 실행자로 지목된 인물들을 보면 심우정 인천지검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인데요. 인천지검 강력부와 중앙지검 마약 담당 검사들, 수사관들까지 모두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라 위에서 시켜서 움직인 실행 부대였던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 묻고 싶은데요. 도망간 마약 밀수범들을 수배하지도 않고 출국 금지도 걸지 않고 그냥 내보내줬던 겁니다. 세관 직원들이 세관 통로를 빼줬다는 사실까지 확인됐는데도 체포는커녕 수사조차 하지 않았던 건데요. 백혜룡 수사팀의 세관 연루 수사는 압력으로 종결 처리된 상황입니다. JTBC가 폭로한 바에 따르면 백혜룡 경정은 관세청과 경찰 조직 내로부터 수많은 연락을 받았는데요. 심지어 용산이 수사를 맡고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세관 연루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검찰에 신청한 핵심 영장이 반려되어 강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겁니다. 용산이 직접 수사를 막았다는 점,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냐는 건데요. 이게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국기문란이자 국가범죄입니다. 12.3 내란 계엄 음모가 터지면서 사건은 완전히 뒤로 밀렸는데요. 대검 컨트롤타워의 지휘 아래 심우정이 직접 이 모든 조치를 실행했다는 게 백경정의 고발입니다. 사건의 내부자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건데요. 과연 이게 우연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이 10년 전 평택 세관 창고에서 윤석열, 김건희 일가가 관련된 인물들이 관세 포탈에 연루되었던 사건과 연결된다는 건데요. 과거 특혜를 제공했던 세관 공무원들이 현재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데요. 1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조직적인 비리의 연결고리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들은 2023년 2월 27일 김해로 내려가 마약 사건의 일부 피의자를 검거하면서 심우정을 전면에 내세워 포장해줬는데요. 그 전까지 용산에서 멀어져 있던 인물이 갑자기 신뢰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핵심 그 한동훈 장관, 이원석 총장, 송경호 중앙지검장, 그때 심우정 인천지검장은 검찰을 대표하는 최고위직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건의 내부자들이 수사를 하는 형국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이걸 예. 왜 한동훈 장관, 이원석 총장, 그 다음에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심우정과 이렇게 합세해서 이렇게 사건을 덮었다가 2월 27일 날 검거하면서는 심우정을 매겨요. 이때 심우정은 용산에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던 사람인데 네. 신뢰를 받기 시작해요. 아, 그러면서 2월 5일 이후에. 아, 그러면서 총장?
예,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저는 뭐 판단을 하는데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러면서 마약은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총장은 마약은 안 된다는 것은 진심이었어요.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대통령 내외가 네. 예, 이것을 외압을 행사하고 있으니 막아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계속 들어오니까 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김해에 내려가서 2월 27일 날 네. 심우정을 매기면서까지 이걸 이제 사건을 했는데 그날 사건만 하고 앞에 11건을 전부 덮어버린 거죠. 이 시점이 정권과 검찰의 관계를 재정립한 계기였다는 게 백경정의 주장인데요. 왜 이들이 그렇게까지 했느냐고 하면 답은 명확합니다. 윤석열 부부 때문인 거죠. 백경정의 표현 그대로 대통령 부부의 외압이 있었고 한동훈과 이원석은 마약과의 전쟁을 진심으로 하려 했지만 결국 윗선의 뜻에 따라 협조하게 됐다는 건데요.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자 2월 27일 사건만 처리하고 나머지 11건을 통째로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JTBC가 폭로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 부부가 마약 유통 사업에 직접 연루되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외부 압력의 원인에 대해 관련 인물을 보호하거나 심지어 대통령 부부가 마약 유통 사업에 직접 연루되었을 가능성까지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모든 수사가 멈춘 이유라는 건데요. 세관과 검찰이 마약 밀수를 직접 도왔다는 의혹, 그 배후에 바로 대통령 부부가 있었다는 거죠.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판단하시기에는 윤석열 부부의 패밀리 비즈니스 같은 이 마약 이거를 그들의 뜻과 반하게 수사를 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고 보신다는 거군요. 그렇죠. 한동훈과 이원석, 뭐 송경호 등등 검찰주의자들은 검찰 권력을 영원해야 되고 네. 마약과의 전쟁이 진심이었어요. 근데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마약을 들어오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막아주던. 처음에는 적당히 협조하고 봐주다가. 그렇죠. 아. 2월 5일 날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너무 심해지니까. 예, 너무 심해져서 2월 27일 날 네. 막아서면서 직원도 하고 경고도 하고 그러면서 23년 4월 초가 정점이었어요. 한동훈 장관이 그때 국회에 나와서 그랬는지 네.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방송에 나와가지고 저희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다시 시작하겠다 이러면서 네. 악소리 날 때까지 처벌하겠다. 아, 저희 정부가 네네네네. 책임지겠다. 네. 이렇게 공표를 한 게 민주당을 향한 경고도 있었지만 대통령 내외를 향한 직언이고 충언이었어요. 이때부터 급격히 멀어지기 시작했고 경찰 지휘부에서는 한동훈이 저희 정부라고 그래서 한동훈이 정부를 대리하고 있다. 대통령을 대리하고 있다 판단을 해서 이때부터 경찰력을 풀 가동을 시킵니다. 경찰청장, 서울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뭐 수사부장 해가지고 네네. 8차례 연석회의를 하면서 마약과의 전쟁에 빨리 나가서 성과를 내라. 성과 안 내면 경찰서 평가 안 하겠다. 네. 홍보 열심히 해라. 이렇게 구체적인 명령까지 계속 내렸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영등포 형사 제가 맡고 있는 형사 이과가 10개 팀이 있어요. 네. 거기에 마약팀이 있어요. 경찰서가 예, 크니까. 예, 예. 근데 제가 우리 마약팀이 이제 성과가 열심히는 하는데 예. 성과가 나질 않으니까 동료도 하고 뭐 그러셨을. 걱정을 그렇죠. 이때 잔소리를 많이 했죠. 걱정을 하던 차에 그렇게 폭풍처럼 밀어붙이니까 이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전 기능을 모아놓고 압력을 주니 오로지 이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백혜룡인데 한동훈이 4월 초 방송에 나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도 민주당을 향한 정치쇼가 아니었는데요. 사실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직언과 경고였던 겁니다. 마약 범죄를 은폐하려는 초기 시도가 실패하고 활동이 더욱 대담해지면서 대통령과 마약과의 전쟁에 진정으로 헌신했던 한동훈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건데요. 한동훈의 마약과의 전쟁 강화를 위한 공개 발언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경고로 해석됐고 이건 정치쇼가 아니라 권력 내부의 치열한 갈등으로까지 비화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한동훈이 정부를 대리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까지 총동원돼 연석회의를 열고 마약과의 전쟁에 경찰력을 총동원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명령은 명확했는데요. 성과를 못 내면 경찰서 평가에서 제외하고 홍보도 열심히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이어진 거죠. 이쯤 되면 국가 전체가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벌인 게 아니라 내부 권력 간 충돌을 국민 앞에 숨기기 위한 보여주기식 쇼를 벌였던 겁니다. 모든 것은 2023년 7월부터 시작된 일인데요. 한 중국 여성이 메스암페타민을 유통한 2명의 개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수사가 어디로 향했냐면 바로 대통령 부부와 연결된 마약 유통 네트워크로 향했고 그 순간 모든 수사가 멈춰버리는데요. 결국 윤석열과 김건희 국힘당 권력 핵심들이 이 마약 수사 외압 사건의 몸통이라는 의혹이 점점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대통령 부부가 연루됐고 그걸 덮기 위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중앙지검장, 심지어 세관까지 총동원됐다는 이 상황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헌정 파괴인데요. 이런 자들이 법과 정의를 말하고 국민의 생명을 운운한다는 건 너무나 기만적인 일인 거죠. 이제 답은 분명합니다. 성역 없는 종합특검만이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권력을 이용해 마약을 방조하고 은폐한 자들을 단죄할 수 있는데요. 검찰도 경찰도 세관도 심지어 대검까지 신뢰할 수 없는 지금 특검 외엔 길이 없는 거죠. 백혜룡 경정은 최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수사 대상이지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합동수사팀이 출범하는 자체가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시도라며 합동수사팀 수사에 불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를 덮은 검찰이 합동수사를 한다는 건 증거 인멸을 위한 꼼수라는 건데요. 더 이상 숨길 수도 덮을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국민은 진실을 요구하고 있고 국회는 이 요구를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되는데요. 결국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해진 건데요. 그래도 저희가 끝까지 감시하고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연관된 마약 밀매 사건, 돈이 된다면 뭐든 다 하는 패밀리 비즈니스였을까요? 이런 자들이 권력을 잡고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추락시켰다는 사실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장기 집권까지 꿈꿨다니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와, 이거 정말 내용이 충격적이네요. 네, 저도 살펴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권력 핵심부가 마약 카르텔을 비호하고 있다. 이런 내부 고발자 주장을 중심으로요. 검찰, 세관 같은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인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이게 그냥 단순한 비리 의혹,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국가 시스템 자체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료가 제시하는 그 사건 전개랑 인물들의 연결고리, 또 그 배경, 이런 걸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주장부터 볼까요? 검찰하고 세관이 조직적으로 마약 밀수범들 도주를 돕고 수사를 일부러 방해했다. 이런 주장이에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천지검, 중앙지검의 그 마약 담당 검사, 수사관들, 그리고 심지어 세관 직원들까지 연루되었다는 건데요. 와,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할 지점은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맘대로 움직인 게 아니고 이른바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이 있다는 겁니다. 윗선이요? 네. 자료들을 보면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우정 씨, 그리고 법무부 장관 한동훈, 검찰총장 이원석, 중앙지검장 송경호, 이런 이름들이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어요. 아, 정말 거물급 인사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들 주장은 이 사람들이 밀수범들에 대한 수배라든지 출국 금지 같은 아주 기본적인 조치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관이 협조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그 이후에 수사를 그냥 멈춰버렸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내부 고발자인 백혜룡 경정팀이 세관 문제를 파고들였을 텐데요. 네, 시도를 했죠.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용산, 아마 대통령실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요. 이 용산의 압력 때문에 수사가 막혔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압력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요? 그 핵심 증거 확보를 위한 영장 있잖아요. 그게 기각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강제 수사가 불가능해진 거죠. 수사기관이 스스로 수사를 막는 그런 상황이네요. 참. 그리고 또 하나. 자료는 2023년 2월에 있었던 김해 마약 검거 작전, 이걸 좀 다른 시각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 그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그 사건 말씀이시죠? 네, 그 작전 자체는 심우정 당시 지검장을 좀 부각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발생했던 다른 마약 사건들 한 11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건들은 오히려 이 김해 작전을 계기로 덮였다는 주장이 있는 거죠.
덮었다고요? 네. 이게 어쩌면 정권과 검찰의 관계가 좀 재정립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일 수 있다. 뭐 이런 분석까지 제시합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사건을 덮으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보내주신 자료는 좀 놀랍게도 그 배후로 대통령 부부를 직접 지목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부부요? 네. 백혜령 경정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대통령 부부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약과의 전쟁? 이걸 외쳤던 한동훈 장관이나 이원석 총장도 처음엔 의지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 윗선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술되어 있어요. 이야, 정말 믿기 어려운 주장인데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또 내부 갈등이 있었다는 점도 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갈등이요? 네. 2023년 4월에 한동훈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 선포했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그리 단순한 어떤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어쩌면 실제로는 대통령 부부를 향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였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담겨 있어요. 경고 메시지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경찰 조직 전체의 마약 수사 실적을 올리라는 압박이 엄청나게 가해졌거든요. 이런 것도 이런 내부 권력 역학하고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런 분석입니다. 와,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네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문제가 10년 전 사건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고요? 맞습니다. 10년 전에 평택 세관에서 있었던 그 윤석열, 김건희 일가 관련 인물들이 연루됐던 관세 포탈 사건, 이것과의 연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거죠. 아, 그 사건이요? 네. 만약에 그때 그 관세 포탈 사건에서 특혜를 줬던 세관 인물들이 이번 마약 사건에도 또 연루되어 있다면 이건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냐. 어쩌면 뿌리 깊은 어떤 조직적 비리의 연결고리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하는 겁니다. 참, 점점 더 심각해지네요.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백혜룡 경정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현재 백혜룡 경정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거나 합동수사단을 꾸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불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신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요.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검찰이 수사 주체가 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면서 합동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진실을 밝혀질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래서 이 자료들은 결론적으로 성역 없는 특별검사, 그러니까 특검만이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유일한 해법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검이요? 네. 심지어 구체적으로 김건희 특검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내놓고 있더라고요. 아, 김건희 특검과 연계해서 보는군요. 오늘 함께 살펴본 자료들 정말 국가 최고 권력층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고 이걸 은폐하려 했다는 정말 믿기 힘든 의혹들을 정면으로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이 던지는 질문의 무게가 실로 무겁네요. 네. 이 모든 의혹의 배경에 있는 그 동기가 자료의 마지막 질문처럼 정말로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 하는 패밀리 비즈니스 같은 것일 수 있을지 우리 사회 시스템과 정의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질문을 오늘 당신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